일단 쉬는 시간에. 자, 일단 용모 해설을 좀 하면서 일단 문제가 굉장히 깔끔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그냥 기죽이지 맞을 것 같아요. 내 생각인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걸 가지고 뭐랄까 수능을 예상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백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이건 지금 작년에 어려웠다고 막 난리 난 게 많았기 때문에 좀 쉽게 내라고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6월이 쉬웠었어요. 근데 수능은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뭐랄까, 아이 뭐 수학 쉽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단 확통은 더 쉬워질 수도 있어요. 왜? 일단 여러분이 싫어하는 경우의 수 확률 쪽에서 하나가 빠지고 통계가 하나 들어갈 거거든. 통계가 보통 더 쉽잖아. 그래서 뭐 확통은 더 쉬워질 수도 있다. 정리해봅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단 다른 과목 특히 수원 수투 좀 쉬웠던 것 같다. 특히 수원이 좀 많이 쉬웠다. 그죠? 도형 문제도 없었잖아. 그죠? 도형 문제 안 나왔죠? 그죠? 이런 좀 명백히 좀 쉬웠던 포인트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거 차례대로 난 그냥 확통부터 합시다. 여러분 확통 점수가 더 기대에 못 미치네요. 보니까 확통부터 해설을 합시다. 확통부터 일단 3점짜리는 대부분 해결됐죠. 크게 3점짜리는 어려운 게 없어서 우리 준비한 거 이항 정리 이런 거 다 나왔어요. 지금 딱 나올 만한 게 나왔고 3점짜리는 개별로 약간 실수한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4점짜리 중에서 28번이 제일 어려웠어. 그러니까 29번이 제일 쉬웠고요. 그러니까 29, 30 이렇게 순서로 풀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요.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29번부터 할게요. 29번. 이거 틀린 사람은 좀 아쉽다. 지금 서로 다른 5개의 주사위, 그죠? 주사위 5개. 5번이든 5개든 이렇게. 동시에 던져서 나온 5개의 눈의 수에 곱이 홀수일 때. 이건 너무 쉽잖아. 모두 홀수여야 되죠? 그때 합이 얼마? 15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칙대로 풀면 더 어려워.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곱이 홀수인 사건을 사건 A, 합이 15인 사건을 사건 B라고 하면은 이걸 구하라고 했고, 이거는 공식은 이렇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거보다는 이 공식이 원래 어떻게 나왔던 거죠? 예. 이렇게 나왔던 거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예. 근데 분모 분자에 전부 똑같이 NS 전체 경우 나눠지니까 확률이 된 거였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그냥 경우의 수로 가는 게 훨씬 나았습니다. 확률 강보다. 물론 확률을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곱이 홀수인 거는 홀밖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로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난 이걸로 할게요. 자, 곱이 홀수이려면 이거 너무 쉽잖아. 곱이 홀수이려면 뭐밖에 안 나와야 돼? 얘네밖에 없죠, 그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세 가지. 이래 됩니까? 분모는 전체 경우는 이게 되죠? 여기까지? 이거 틀린 사람 많아. 그냥 봐요. 그 다음에 합이 15. 근데 곱이 홀수, 그냥 합이 15가 아니고 곱이 홀수이면서 합이 15라고, 즉 홀밖에 나오면 안 되죠. 오케이? 그리고 이거는 약간 명백하게 좀 쉽게 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뭔 소리냐면 15잖아. 5개인데 약간 평균이 333인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거? 그죠? 그리고 나는 뭐 기준으로 하라 그랬어요? 큰 숫자 기준으로 하라 그랬죠. 큰 숫자를 제일 많이 쓰면 5잖아, 5. 5를 제일 많이 쓰면 몇 번 쓸 수 있겠니? 5를 3번 쓰면 벌써 15잖아. 몇 번까지 쓸 수 있어요? 2번까지 쓸 수 있죠. 그럼 벌써 10이잖아요. 그러면 3개 합쳐서 얼마 만들어야 돼? 5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해보면 아는데 1, 5 더한 게 얼마? 3, 쉽게 말해서 5를 한 번 쓰고 싶으면 1도 한 번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상쇄되는 겁니다, 지금 구조가. 이해가 돼요?
이 구조를 알겠니, 승훈아? 이게 지금 5를 쓰고 싶으면 1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3을, 그죠? 5를 2번 쓰고 싶으면 1도 2번이고, 5를 1번 쓰고 싶으면 1도 1번인 거죠. 네,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그죠? 좀 너무 쉽게 나왔다. 그죠? 근데 뭐 평가원스럽게 규칙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놓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되죠. 있습니까? 정확하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요. 5를 쓰면 1을 써야 돼. 합이 3이잖아요. 딱 평균 되는 경우. 알겠습니까? 다른 숫자도 없으니까. 이게 한 단계 더 있으면 모르겠지만 딱 이렇게 나올 때는 딱 얘가 평균이고 양쪽이니까.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얘는 순서 바꾸는 건 뭐 5팩 나누기, 그죠? 네. 2팩, 2팩. 얼마입니까? 4 나눠주면 뭐야? 30인가요? 네. 그 다음에 5팩 나누기 3팩, 그죠? 20가지. 네. 한 가지. 얼마예요? 나 이거 틀렸다? 60일 넣었으면 50일이죠? 네, 50일. 오케이? 네. 50일. 그래서 약분하면 되죠? 이렇게. 1분의 인가요? 치면 이제 98이 정답입니다. 너무 쉽죠? 29번 거의 수능 문제 중에 3점 중 하나는 거의 이런 느낌에 가까웠어요. 네.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자, 30번 가보자. 노란색 공 4개, 보라색 공 4개, 검은색 공 4개가 있다. 444가 있네요, 지금. 그죠? 노란색 공 4개. 블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12개의 공을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데 노란색 공과 보라색이구나. 보라색, 그죠? 바이올렛. 보라색을 퍼플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자기 취향으로 하세요. 네. 일렬로 나열하는데 노란색 공과 보라색 공이, 그죠? 얘네 둘이 이웃하지 말해. 하지 마라. 이거는 풀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풀이와 아주 기본의 그 시프트형 풀이가 있습니다. 뭐 둘 다 뭐 어느 게 무조건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칸막이가 훨씬 쉽긴 합니다. 일단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이거 그리고 전에 3월 모의고사에 비슷한 거 있었어. 이렇게 척컹척컹 기억나니? 너 납치된 거야. 3월 모의고사 30번에 있었어요. 이게 비슷한 게 너 납치된 거야. 양쪽에 탁탁 끼워야 되는 거 있었어요. 척컹척컹 척컹척컹. 기억나? 너 납치된 거야. 이게 있었습니다. 30번에. 자, 한번 볼까요? 일단 봐봐. 옐로우랑 퍼플은, 그죠? 이웃하면 안 돼. 근데 옐로우도 놓긴 놔야 되고 퍼플도 놓긴 놔야 되면 그 사이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는 얘기야? 블랙이 있어야 되는 얘기죠. 무조건 그 사이에 블랙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가 기준이 되겠니? 블랙이 기준이 되겠죠. 이게 생각해 봐야 돼. 이게 몇 종류야? 3종류인데 얘네 두 종 규칙이 있어. 근데 얘 안에 아무 그게 없잖아. 그러면 얘네 둘과 얘를 뭔가 분리해서 개념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럼 기준은 얘 아니면 얘로 기준하는 거죠. 근데 뭐가 낫겠어? 얘 하면 얘도 기준일 수 있는데 뭔가 대칭적이잖아. 이건 벌써 4개, 4개 개수 똑같고 얘만 좀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문제인지 감성상 블랙을 기준으로 하는 게 왠지 나을 것 같은 느낌. 이해됨?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안 하는 거 이따 해줄게요. 블랙을 기준으로 하면 블랙 4개잖아요. 그럼 블랙 4개 똑같은 거니까 얘네들은 순서 없죠. 그죠? 이렇게 4개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거 블랙 4개를 놓겠다. 그리고 얘네끼리는 똑같은 공이니까 순서 같은 건 없죠. 그죠? 4개 놓으면 끝이죠? 이 순간 이 문제는 다 푼 거야. 여기서 틀린 건 계산 실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어때요? 옐로우들을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옐로우 4개, 그죠? 퍼플 4개 놔야 되는데 그럼 몇 군데에 놓을 수 있는 거야? 옐로우를 5군데 중에 놓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됨? 근데 옐로우를 만약에 여기다 놓으면 여기에는 이제 퍼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옐로우 퍼플은 붙게 되잖아. 안 되죠? 그러면 퍼플은 옐로우가 없는 데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뭐만 정리하면 돼? 옐로우가 이 5군데 중에 몇 군데에 들어갈 거냐가 퍼플이 다시 몇 군데에 들어갈 수 있느냐로 바꾸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즉 케이스 어떻게 하면 돼? 옐로우가 최소한 놓긴 넣어야 되니까 한 군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2군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3군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거 난 4개니까, 그죠? 4개.
이건 5군데지만 공은 4개라서 4군데밖에 못 들어가죠. 네.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나 사실 이거 푸는데 거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여기까지. 갑니다. 네. 그럼 옐로우 한 군데 넣는다 생각해보자. 그럼 옐로우 이 중에서 여기 넣는다 생각해봐. 한 군데 넣어야 되니까 어때요? 옐로우 4개가 여기 다 들어가야 되지. 끝났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퍼플들은 어때요? 이 4군데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총 4개를 넣어야 되니까 뭐만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일단 이 5군데 중에 옐로우 들어갈 한 군데 골라주고 그 다음 뭐예요? 네. 그 다음 4개인가? 네. 왜? 퍼플은 한두 군데 들어가든 2군데 들어가든 뭐 4군데 하나씩 들어가든 상관없잖아. 옐로우 있는 데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됐어요? 그리고 시오도 봐봐. 이거 이제 봐야 돼. 그럼 2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네? 시오야? 3이면 4면 근데 이런 리듬감 중요하다 그랬지. 리듬감을 만들란 말이야. 리듬감을. 필마 리듬. 리듬감을 만들어서 풀어야죠. 자, 이거부터 할까? 옷이 2군데를 들어가기로 했다. 2군데를. 옐로우가 여기랑 여기 2군데. 옷이 중에 하나 없잖아. 그럼 공이 몇 개 남았습니까? 일단 1개씩 넣어야 되니까 2개 남았잖아. 그 남은 2개는 여기만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 숫자만큼 2H인 거죠. 여기는 없었잖아. 이건 왜 없었는 거지? 1H라서 사실은 이것도 뭐야? 굳이 리듬 말하면 이게 있었던 거죠. 이 한 군데만 한 개 넣어놓고 남은 3개를 여기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리듬감을 만들려면 1, 2, 그 다음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거면.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무조건 생기는 거야. 그리고 봐봐. 한 개를 넣었잖아. 여기 한 개를 넣었어? 몇 개 나? 3개 남았잖아. 그럼 3개를 한 군데 넣을 수 있는 거고, 2군데 넣었잖아요? 4개 중에 2개 넣었으니까 2개 남았죠? 남은 2개를 2군데 넣을 수 있으니까 2H. 그럼 3, 2, 1, 빵. 빵은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리듬감 느껴지십니까? 필마 리듬?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긴 어때요? 그럼 봐봐요. 여기 노란 게 2군데 먹었으면 몇 군데가 비었어요? 3군데가 비었잖아. 3군데 자유롭게 가면 되잖아. 니들은 알아서 자유롭게 가라. 여기는 안 바뀌죠. 4, 3 1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쉬웠어요. 조금 중간에 뭔가 안 되는 게 있거나 막 여기서 불규칙으로 갑자기 팍 0 떨어지고 이런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너무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지금 오히려 이게 너무 지금 구조가 단순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때요? 이 리듬감 느끼십니까? 1, 2, 3, 4 1, 2, 3, 4 1이니까 1이고 2니까 2고 3이니까 3이고 4니까 4지. 3, 2, 1, 빵. 한 개씩 놓고, 2개 놓고, 3개 놓고 시작하니까, 4개 놓고 시작하니까. 이해됨? 이거는 4, 3, 2, 1. 이해됨?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의미는 없는 거지. 오케이? 해볼까요? 어차피 1이죠. 1이라서 의미가 없어. 안 썼던 것 뿐이지. 사실은 있는 거였다고. 하나 넣고, 남은 3개를 한 군데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어차피 1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럼 5 곱하기 얼마입니까? 이거 4C 3. 그럼 35. 5 곱하기 35? 네. 그 다음에 이건 10 곱하기. 이거는 3C 3 곱하기. 이거는 뭐예요? 6C 4. 그죠? 15? 네. 맞나? 네. 그 다음에 10 곱하기. 3 곱하기. 이거는 뭐예요? 5C 4니까 5네요. 그죠? 네. 이거는 5 곱하기 1 곱하기 1이죠. 이해가 됐나요? 이렇게 단순했다니까, 30번이. 푼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맞은 사람 있긴 해요. 그죠? 450? 150? 그죠? 뭔가 빠진 것 같은데? 780이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잠깐만. 175가 나와요. 아, 네, 계산 잘못했죠. 175죠. 그죠? 175. 계산. 더하면 600에 그죠? 180이니까 780이죠? 네.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오케이.
칸막이만 잘 검은색 기준으로 세운다. 그리고 이 5군데 중에 노란색을 왜냐면 노란색과 퍼플, 보라색은 겹치면 안 되니까.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방에 집어넣어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풀이에서 어때요? 반드시 규칙성이. 물론 이게 불규칙일 수도 있어요. 이 다음에 갑자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불규칙이면 분명히 그 어떤 제한 요건이 생겨요. 특이한 조건이 하나 더 있을 거라고. 이해가 되나요? 똑같은 숫자는 겹치면 안 된다든가. 근데 이건 아무 제한 요건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해됐니? 두 번째 풀이. 더 기본적인 풀이는 이거야. 시프트 스타일. 기억나니? 왜 옛날에 내가 수업할 때 했는데 검은 돌, 흰 돌 왜 그래갖고 검은 돌, 흰 돌 그래갖고 흰 돌, 검은 돌이면 A 유형이고 A 유형이 몇 가지 나오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 시프트라고 해줬었어요. 바뀐다. 검은 돌에서 흰 공 바뀌고 흰 공에서 검은 돌 바뀌고 바뀌는 것. 알겠니? 변화. 알겠어? 변화의 포인트를 주는 풀이가 있습니다. 자, 그 풀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너무 들어오서 하다가 귀찮아서 안 했는데요. 네. 다른 풀을 해보겠습니다. 시프트형 풀이. 시프트는 뭐냐면 옐로우를 세모라고 할게요. 네. 퍼플을 동그라미라고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어쨌든 이 블랙은 나중에 생각하라고요. 얘네 둘만 생각하자. 그러면 어때요? 가장 변화가 적은 건 옐로우만 나오다가 퍼플만 나오다가 가장 변화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시프트가 몇 번 일어나는 거야? 첫 번째 경우는 시프트가 한 번 일어날 수 있죠. 그럼 요 사이에 검은색이 최소한 한 개 들어오면 이제 이웃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프트는 한 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물론 흰색 퍼플, 옐로우 나중에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건 제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 일어날 수도 있어. 시프트가 이렇게 2번 일어날 수도 있죠. 여기 검은색으로 2개 넣어주면 되잖아. 최소한. 그죠? 오케이? 시프트가 몇 번 일어날 수도 있죠? 3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검은색 여기 무조건 들어가주면 되잖아. 그럼 절대 이제 이웃할 리가 없죠? 몇 번 일어날 수도 있어요? 4번씩. 즉 검은색의 개수가 뭘 규정하는 거야? 시프트의 한계를 규정하는 거야. 몇 번까지 변화할 수 있다? 4번까지 변화할 수 있어요. 이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이에 검은색이 무조건 하나 들어가줘야 되니까. 시프트 하려면. 그러면 이게 딱 5개잖아. 우리 딱 5군데. 딱 그거였다고 지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틀리기 쉬워. 여기서 틀리기 쉽습니다. 정말로.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시프트가 한 번 일어난다면 시프트가 한 번 일단 전체가 어떻게 해야 돼? 전체는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 꼭 옐로우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뭘로 시작할 수 있어요? 퍼플로 시작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건 모양은 똑같으니까 곱하기 2만 때려주면 되겠죠. 전체는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헷갈리니까. 이거 빠뜨리기 쉽다고 2 곱하기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곱하기 해놓고 시작하는 거. 빠뜨리기 너무 쉬워서 이게 빠뜨리는 순간 이제 날아가는 게 주관식이잖아. 이거는 검산해도 안 느껴져. 절대 검산 잡을 수 없어. 이거 한번 틀리는 순간 절대 검산으로 찾을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처음에 쓰고 시작하라고. 내가 삼각형의 넓이 무조건 2분의 1 쓰고 시작하잖아.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빠뜨리면 다시 못 찾아, 그거. 습관을 아예 들여야 됩니다. 됐어요? 다시 못 찾아, 이거 틀리면. 자, 갑니다. 인데, 이때 중요해요. 그럼 검은색은 한 군데만 넣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니죠. 이 케이스를 내가 직접 나열해볼까? 그러면 옐로우가 몇 개인 거야? 옐로우가 4개인 거잖아, 사실은. 그리고 퍼플도 몇 개인 겁니까? 4개인 거잖아. 이렇게 나열된 거잖아, 진짜는. 이게 리얼 월드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리얼 월드에서 검은색이 최소한 그러니까 검은색은 몇 군데 넣을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군데. 검은색은 무조건 몇 군데 넣을 수 있죠? 9군데 넣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9H입니다. 알겠어요? 검은색은 뭐다? 9H라는 거 잊지 마세요. 9군데 넣을 수 있는데 어디? 여기는 무조건 한 개는 들어가줘야 되잖아, 검은색이. 그죠? 싸우니까, 둘이 붙으면 싸우니까 잠깐! 한번 막아줘야 되잖아. 무조건 검은색 몇 개는 강제돼? 한 개는 강제되죠. 몇 개 남았습니까? 3개 남았죠. 3개는 몇 군데? 이 9군데 역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검은색이 2개 들어가면 안 돼? 3개 들어가면 안 돼? 4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 여기 최소한 1개 이상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해가 돼요? 네, 그래서 9H3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 빨리.
맨날 지금. 빠빠빠. 두 번째 케이스. 가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몇 군데 검은색이 강제돼. 두 군데 강제되죠. 그럼 검은색은 무조건 몇 개 썼다는 거야? 두 개 썼다는 거죠. 그럼 몇 개가 남았겠어? 두 개가 남았겠죠. 그 남은 두 개는 몇 군데? 역시 9군데에 그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feel my rhythm 느껴지십니까? feel my rhythm. 됐어요? 강제되는 개수가 빠지는 거죠. 여기는 빵이에요. 여기는 무조건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고, 하나 들어가야 되고, 하나 들어가야 되고,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4개 다 썼잖아. 더 이상 자유롭게 들어갈 검은색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 됐어? 근데 조심할 건 이게 다가 아니라고 지금. 왜? 이 케이스 생각해봅시다. 노란색, 그 다음에 퍼플, 옐로우. 그럼 퍼플은 한 군데 다 들어가야 되니까 어때요? 퍼플 들어가는 건 한 가지지만 노란색은 여기도 한 개 이상, 여기도 한 군데. 노란색은 몇 군데 넣는 거야? 두 군데 넣는 거잖아. 근데 몇 개가 강제됐어? 두 개가 강제됐으니까 몇 개 남았습니까? 두 개 남았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죠? 오케이? 그럼 이 경우도 노란색 몇 군데 들어가? 두 군데 들어가니까 EH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흰색도, 퍼플도 두 군데 들어가니까 여기 EHE가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이 경우는 노란색 몇 군데 들어가요? 세 군데 들어가죠. 그러면 3개씩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 한 개 남았잖아. 한 개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약간 불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는 왜 안 써? 여기는 원래 1H3인 거예요. 1H. 그죠? 네. 원래 다 있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2개 남았죠. 그럼 2개. 2H. 써줘야 되네.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이해가 돼요? 조심할 건 이게 무조건 뭐야? 검은색은 9H야. 왜? 검은색은 9군데 다 들어가. 검은색은 여기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개수가 1개, 2개, 3개, 4개인 거야. 반드시 들어가는 선택권이 없는 개수가 생긴 것뿐이야. 시프트 문제. 알겠니? 이웃하지 마라. 변화의 개수 이렇게 나오면 시프트 스타일로 풀 수 있습니다. 변화. 그리고 조심할 거는 대칭적이죠. 이거 지금. 오케이? 근데 이게 만약에 있잖아. 옐로우랑 퍼플의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안 돼. 이렇게. 따로 하셔야 돼. 따로 퍼플부터 시작하는 경우 하셔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건 둘이 지금 개수가 같았기 때문에 곱하기로 그냥 이해했습니다. 알겠죠? 개수가 달라지면 경우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수민 시험장 안 갖고 왔어? 있어요. 됐어요? 오케이? 근데 풀이가 어때? 이게 더 직관적이죠. 그냥 방 4개 딱 만들어 놓고, 그죠? 칸막이 딱 4개 만들면 몇 칸 중에, 이 5칸 중에 노란색이 한 군데만 들어가든지, 2군데 들어가든지, 3군데 들어가든지, 4개니까 4군데까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노란색들의 방을 만들어주면, 보라색은 노란색 있는 방에 안 가면 되잖아. 그럼 절대 이웃할 리가 없죠. 검은색이 벽이 돼버리죠. 이해됩니까? 본질적으로 얘네 둘이 조건이 있는데 얘가 조건 없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든 얘네로 케이스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블랙을 띄우든. 그러니까 이 풀이는 얘를 기준으로 푼 거고 이 풀이는 얘네를 기준으로 푼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확통은 어떻다고? 보통 둘 다 가능해.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질문하지 말했잖아요. 안 되는 거 없다니까. 특히 수능 문제일수록 그래요. 단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쉽단일 수 있다. 더 쉽단이 있는데 안 된다는 없다고 별로. 학통에서는. 뭐 다 노가다 하면 되지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 그치 승훈아? 네가 지금 수능 30분 남았어. 야 이거 노가다 하면 30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니는 안 할 거야? 해야 되지 않겠니? 야 수학 4점이면 대학 하나 바뀌어. 그냥 대학이 바뀌어. 이건 수학 4점은 대학 하나 바꿔요. 그냥 무조건 바꿔요. 하나가 알지도 몰라. 수학 4점은 무조건 대학이 바뀝니다. 보통 2점에 대학 하나거든? 2점에 대학 하나 바뀌어요. 니네 알아? 의대 이런 거 빼놓고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일 높은 과랑 낮은 과 커트라인 차이가 2점이야. 2점. 알아? 물론 뭐 초대박 나서 뭐 이렇게 꼴찌점 이런 거 빼고 일반적인 커트라인. 됐어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28번으로 가봅시다. 이제 쉬운 거 다 했고
어려운 거 해봅시다. 다들 이렇게 다들 지각을 하시나요? 이씨. 하시고요. 자, 가겠습니다. 28번은 좀 어려웠어요. 네. 이거는 맞은 사람이 있나? 있었나? 네. 28번을 풀면, 좀 하지 말까? 이거 너무 어려웠던데. 여러분한테는. 그래도 해볼까요? 앞면에 숫자 1, 2, 3, 4, 5, 6이 있는데, 네. 이렇게 있고요. 지금 1만 지금 뒷면이고요. 그죠? 카드가 있는데, 그죠? 얘네들은 지금 앞이고, 네. 그 다음에 얘도 뒤네요. 그죠? 그냥 헤드 테일 할까? OX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얘네들은 앞이요. 자,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있죠? K가 홀수면. 홀수가 나오면 어때요? 그 이하, 그죠? 이하를 모두 뒤집고 짝수가 나오면 이상을 뒤집죠. 규칙이 다르죠. 그리고 4번 해갖고 이 규칙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문제 풀 수 있었던 사람은, 제대로 풀 수 있는 사람은 이걸 해본 사람이야. 뭘 해봤는 줄 알아요? 만약에 1이 나왔어. 홀수가 나왔어. 어때요? 그럼 이하니까 누구만 뒤집어져? 1만 뒤집어지죠. 그죠? 1이 나오면 1만 뒤집어져요. 1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뒤집어지는 걸 1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얘들 안 뒤집어지죠?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3이 나오면 어때요? 3이 1이 뒤집어지죠. 얘네들이 뒤집어지죠. 그죠? 네. 오케이? 5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네. 얘네만 한 번 뒤집어지고, 그죠? 6은 안 뒤집어지죠? 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2는 홀짝은 나눠야 되겠죠? 네. 2는 어때요? 2 이상이니까 안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지고요. 그죠? 4는 얘부터 뒤집어지죠? 네. 6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규칙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 무슨 규칙? 홀수는 어때요? 무조건 뭐가 뒤집어져? 1은 무조건 뒤집어져요. 6은 절대 안 뒤집어지네요. 홀수가 나와서는 1은 무조건 뒤집어지고 6은 절대 안 뒤집어져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짝수가 나오면 어때요? 반대죠. 정확하게 지금 반대잖아. 이게 지금 규칙이 반대고 1, 2, 3, 4, 5, 6 정확히 대칭적이죠. 그죠? 그리고 1도 뒤집어져 있고 6도 뒤집어져 있고 딱 정확하게 상태도 대칭이죠. 그죠? 그러니까 대칭인 케이스야. 일단 찍어도 짝수 찍어야 돼. 이거는 대칭이니까. 알겠습니까? 물론 뭐 약분돼서 짝수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짝수가 3번밖에 없었어요. 나 같으면 3번 찍었다. 이해됩니까? 대칭이잖아, 이게. 대칭일 수밖에 없고, 짝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사위라는 게임도 보통 그렇고, 짝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다고, 경우의 수하면. 짝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느낌적으로. 이해됩니까?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이건. 왜냐면 약분된 결과물이니까. 뭔 소리인지 알죠? 네. 경우의 수에 무조건 짝수 찍어야 되고, 확률도 분자가 짝수가 많은 걸 찍겠어요, 나 같으면. 딱 3번밖에 없네. 야, 난 찍어서 맞았다, 이거. 오케이? 일단 이걸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끝이야. 이걸 발견한 사람은 풀었고 발견 못한 사람은 틀렸어요. 이건 끝이야. 다시 홀수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뒤집어져? 1이 뒤집어지네. 짝수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뒤집어져? 6이 뒤집어지네. 이게 딱 중요해. 근데 지금 어때요? 1은 뒤집어져 있고 6도 뒤집고 못 돼요. 그럼 1도 몇 번? 홀수. 즉 홀수가 홀수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다시 앞으로 돌아갈 것이고 짝수도 뭐예요? 홀수번 나와야 되죠. 즉 숫자가 홀수와 짝수가 둘 다 몇 번씩 나와야 돼? 홀수번씩 나와야 한다가 이 문제의 끝이에요. 나머지는 노가다야. 이게 다 홀수도 홀수번 나와야 되고 짝수도 짝수도 홀수번 나와야 되네. 근데 답이 몇 번이야? 4번이니까 그러면 뭐예요? 홀수가 3번 나오고 짝수가 1번 나오든지 아니면 홀수가 1번 나오고 짝수가 3번 나오든지 이거 말고 있겠어? 없다 이거죠.
이걸 판단하는 게. 확통은 판단으로 푸는 거야, 판단으로.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거 할 필요 있겠니? 이거 뭐 할래요? 왜? 완전 대칭이잖아.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 어때요? 똑같겠죠. 숫자만 바꿔주면 되는 거겠죠. 반대로. 정확하게 1하고 누가 반대야? 1하고 6이 반대죠, 정확하게. 그죠? 1, 6 바꿔주고, 그 다음 뭐요? 3하고 4가 반대죠? 바꿔주고, 5하고 2가 반대죠? 이렇게. 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이 케이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우리 백인대장 유튜브 찾아보거나 우리 홈페이지 가보면, 아니면 유튜브에서 백인대장 쳐봐. 그러면 이거 해설 강의 있어요. 되게 잘 해놓으셨어요. 저기, 신정재 원장님이. 신정재 원장님이 요거 했길래, 난 요거 해줄게요. 요 케이스랑 해볼게요. 어차피 반대되는 거니까. 자, 갑니다. 그리고 30번은 첫 번째 풀이만 있지 두 번째 풀이는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본 거예요. 두 번째 풀이도. 이 시프트. 이 굉장히 강력한 풀이라고. 노가다성이지만 강력하다. 단 실수 조심. 결국 다 들어놓고 놔야 된다. 알겠죠? 자, 다시 일로 돌아가서. 그럼 홀수 3번, 짝수 1번인데, 여기서 짝수 1번이, 그러면 홀수가 3개고 짝수가 1개니까 누구 기준 하겠어요? 짝수 기준 해야죠. 짝수가 작잖아. 자, 그죠? 그러면 누가 나올 때로 해볼까요? 짝수가, 그러니까 쉬운 게 6이니까 6부터 할게. 6, 4, 2 하면 되겠죠. 짝수가 6일 때를 기준으로 해봅시다. 짝수가 6이 나왔어. 그럼 짝수가 6이 나왔으면 어떻게 됐겠니, 지금? 상황을 볼까요, 지금? 얘가 지금 뒤집어져 있고, 예, 그죠? 예. OX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 건데. 근데 6이 나온 순간 얘가 이제 앞이 됐잖아. 이게 됐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홀들이 나와야 되는데, 홀들이 나올 때, 어때요? 1만 지금 어때요? 안 뒤집어져 있잖아. 즉, 이 다른 홀수랑 1이 같이 행동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즉, 그러니까 3이나 5가 나오면 무조건 3이랑 같이 움직이잖아. 무슨 지 알아? 3, 5가 나오면 이 같이 뒤집어지니까 서로 무조건 반대가 되잖아요. 즉, 1 혼자 단독 돼야 되니까 6이 나온 이상 뭐가 한번 나와야 된다? 1이 한번 나와야 한다. 그죠? 그럼 1이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한번 나오면 이제 얘도 뭐가 돼? 앞이 되잖아. 그럼 다 앞이죠. 그럼 어떤 홀수든 몇 번. 그래, 똑같은 거 2번 나오면 원위치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됐죠? 똑같은 거 2번 나오면 원위치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상관없겠네. 가 결론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짝 6을 했으니까, 그 다음 4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어려워. 써보고 할까요? 이게 제일 어려워. 네. 나도 처음에 이거 케이스 생각을 안 했었어요. 네. 답이 이상한 것 같아갖고, 없어가지고. 자, 갑니다. 4가 나오면. 4가 나오면. 다시. 4가 나오면 4 이상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4 이상이 뒤집어지니까 얘가 뒤집어지고 얘는 앞이고요. 그죠? 네, 뒤집어져 있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홀수들밖에 없어요. 오케이? 근데 잘 봐야 돼. 지금 여기서 누가 단독행? 그럼 홀수들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 홀수들 기준으로. 근데 지금 1, 3, 5 있잖아. 1, 3, 5 봐봐. 1하고 5는 어때요? 둘이 같이 뒤집어져 있어. 누구만? 3만 앞이야, 지금. 오케이? 3이 단독 행동하고 있죠. 이해돼? 3이 단독 행동하고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4도 뒤집어요, 4. 우리는 누구만 더 뒤집을 수 있어? 홀수만 더 뒤집을 수 있어. 근데 어때요? 4를 뒤집어 놔야 돼. 4를 뒤집을 수 있는 홀수 누구밖에 없니? 무조건 5는 나와야 돼. 5는 한번 나와야겠다. 됐어요? 5를 한번 딱 실천. 5를 딱 뒤집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이쪽에 이제 앞이 되고, 얘 뭐가 돼? 뒤가 되고, 뒤가 되는 거죠? 뒤가 되고, 앞이 되고, 앞이 되고, 앞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2가 뒤집어져 버렸잖아. 근데 우리는 뭐밖에 못 뒤집어? 홀수밖에 못 해. 홀수로 2 뒤집을 수 있자면 뭐야? 3밖에 없죠. 3이 한번 나와야 되겠네? 3이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시 앞이 되고, 뒤가 되죠. 네. 얘만 뒤집으면 되겠죠?
요거 하나. 이건 겹치는 숫자 없이 이렇게 한번 나와주면 다 뒤집어집니다. 됐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되긴 한 거였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어서 할까요? 그럼 짝이 지금 6일 때 있고요. 짝이 4일 때 있으니까 짝이 이제 2일 때도 해보면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럼 자신감 생겼습니까? 그럼 써볼까 할까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태잖아요. 어디 갔어? 이 상태인데 뭐가 한 번 나왔다고? 2가 한 번 나왔어. 그럼 2 이상 다 뒤집어지죠? 그럼 이거 뒤집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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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어지면 다시 앞이 되죠? 이렇게. 이 상태입니다. 됐어요? 이제 우리는 뭐만 뒤집을 수 있어? 홀만 뒤집을 수 있어요. 됐니? 근데 또 여기서 약간 센스인데 지금 2랑 5가 어때요? 지금 2랑 5가 2랑 5랑 2가 어때요? 반대죠? 그거만 쫙 이해하면 더 쉽죠. 지금 5 밑으로 다 뒤집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돼? 우리는 이제 뒤집은 숫자는 뭐야? 전부 홀수만이야. 근데 홀수를 뒤집어 갖고 누굴 뒤집어 줘야 돼? 4를 뒤집어야 돼. 그럼 4 뒤집을 수 있는 5밖에 없어. 5밖에 없잖아. 4를 뒤집어 줄 수 있는 홀수는 5밖에 없잖아요. 3이나 1은 4를 절대 못 뒤집잖아. 근데 4가 뒤집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한번 나와야 된다? 5가 한번 나와야 된다. 5가 한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합이네. 됐잖아. 그럼 두 번이 뭐야? 멍텅구리면 되는 거죠. 즉 의미 없는 두 번. 의미 없는 두 번은 뭡니까? 똑같은 거 두 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다 풀었다. 단 이거 실수하면 안 돼. 우리 뭐 했어요? 홀 3개, 짝 하나 있잖아. 그럼 뭐가 있겠어요? 홀 하나, 짝 3개도 있겠죠. 정확하게 대칭이잖아, 이게 모양이.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2 곱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됐어요? 2 곱하기. 이거는 4팩 나누기 3팩 4. 그죠? 4팩 나누기 10불.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이건 그냥 4팩이죠. 24.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죠? 여기 12. 그러면은 이게 뭐야? 12, 12, 4니까 뭐야? 28? 28? 56? 80인가요? 네. 그죠? 뭐죠? 전체는 전체는 주사위 4번 던지는 거니까 6의 4제곱이죠? 6의 4제곱은 뭐예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됐니? 그러니까 이게 논리 구조를 가장 첫 번째는 이거야. 이거 찾아놔야 돼. 1을 뒤집든 3을 뒤집든 5를 뒤집든 1은 무조건 뒤집어져. 2를 뒤집든 4를 뒤집든 6이 나오든 무조건 6은 뒤집어져. 이거만 캐치하면 1이 뒤집어져 있고 6이 뒤집어져 있으니까 1과 6은 홀수번 나와야 돼. 즉 홀수와 짝수는 각각 홀수번 나와야 돼. 그럼 3번, 1번 아니면 1번, 3번이야. 됐어?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럼 이 한 번이 짝이 6일 때, 4일 때, 2일 때 나눠보고, 그죠? 6 나왔으면 6만 딱 뒤집어지니까 1만 단독이잖아. 그럼 1 한 번 딱 뒤집어지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2번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했던 거 알죠? 예를 들어 4를 뒤집었을 때 막 이렇게 했다. 근데 내가 더 뒤집을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다? 5밖에 없다. 홀수밖에. 나는 홀수만 뒤집어야 되는데 4를 뒤집어내야 돼. 그러면 홀수 중에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된다. 이걸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홀수를 더 뽑기로 했을 때는 짝수들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죠? 또 이 짝수를 건들 수 있는 건 얘 5밖에 없잖아요. 이해됐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할만했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짝수 나오면 무조건 6이 뒤집어져. 홀수 나오면 무조건 1이 뒤집어져. 이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그리고 홀수번 나와야 된다만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노가다라고. 이건 해야 돼. 기준 했고. 그리고 홀 3번 짝수 하나면 당연히 홀이 3개고 짝수가 하나면 어떤 숫자 기준을 해야 되겠어? 당연히 짝을 기준해야죠. 짝이 한 개밖에 없는데. 6, 4, 2 이렇게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수 3번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약간 불규칙이에요, 지금.
그죠? 1345. 1345라는 불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오케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뭐 반대도 있으니까 곱하기 하면. 당연히 답이죠? 네. 답이 나오죠. 쉽게 나옵니다. 생각보다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확통은 쉬웠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뭐 9번 진짜 쉽게 나왔죠. 예. 10번도 너무 쉬웠어요. 이거 뭐 9번, 10번 틀리면 이건 진짜 양심 없는 일이다. 너무 쉬워서 문제였다. 예. 11번. 셀3 있나? 이번에 수투가 되게 쉽게 나와서, 그죠? 수투 대부분. 수투가 되게 쉽게 나와서. 그죠? 11번까지 거의 틀린 사람 없네요. 네. 넘어갈게요. 네. 12번도 그냥 완전 그냥 단순 계산에 가까웠는데요. 네. 12번도 별로 틀린 사람이 없네요, 지금. 오케이. 우리 반에 12번 틀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네. 그럼 13번부터 할까요? 13번부터 하겠습니다. 12번까지 시험 문제가 되게 쉬웠어요, 지금. 그래서 내 생각엔 저점이 꽤 높을 것 같은데. 쉬운 건 너무 쉬웠다. 12번까지는 사실 뭐, 이게 4점? 약간, 뭐랄까, 수학 안 한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해볼까 싶은. 근데 또 이게 어려운 건 막상 어려워서. 근데 13번은 이걸 왜 틀려? 나랑 수투 안 했나? 13번은 근데 일단 번호가 그죠? 그래서 문제 읽다 말았다 그럴 수 있겠죠. 볼까요? 13번 일단 뭐라고 나왔어? 다항이라고 나왔어. 이게 포인트라고. 내가 말했죠. 다항이라고 나오면 성질만 쓰는 건지 그냥 미분 가능한 성질만 쓰는 건지 식을 구해야 되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된다. 오케이? 이 문제는 읽어보니까 뭐가 나와? 식이 나오잖아. 아, 식을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가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냥 갑니다. 다항함수 F랑 G가 있는데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부터 그러면 F 빼기 G가 무조건 뭐라고? 양수. 무조건 그죠? X축 위에 있다. 이게 만족하고 그 다음 그럼 F1 빼기 G1은 뭐예요? 네.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양수 T에 대해서 곡선 Y는 Fx, Y는 Gx와 두 직선 X 이퀄 0. 그죠? 네. T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으니까 X 이퀄 T.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그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뭐랑 똑같은 거야? 결국 fx 빼기 gx와 x축과 둘러싸인 부분하고 어떻겠니? 똑같다라는 걸 빨리 캐치하면 그냥 되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이거를 hx라고 할까요? 새로운 함수로 하나 정의해 봅시다. hx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그리고 st라고 할 때 이 넓이가 그죠? 이 넓이 자체가 뭐예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그죠? h라고 할게 그냥 나는 h 이렇게 된 거죠? 근데 s'(t) 이게 st인데 s'(t는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요 식에다가 t 대입이죠? 그럼 뭐야 결국 s'(t라는 건 ht죠 그냥. 즉 fx 빼기 gx가 나온 거죠. 그죠? 네. 뭐예요? 그게 뭐예요? t제곱. 그러면 hx는 뭐겠어? 아, 몇 차다? 이거 2차다. fx 빼기 gx가 2차였다. 이렇게. 축이 얼마? 1. 그죠? 네. 이거만 풀면 끝나는 거였죠? 너무 쉬웠어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 알잖아, 뭐야? 얘가 1이라고, H1이라고, H1. 1로 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얼마? 오케이? 얘 나오죠, 그냥? 네. 자, 이다, 보기에서 오른 걸 올라. 기억. 얘가 나왔어, 그죠? A는 2인데?
틀렸죠? 네, 기억 아닙니다. 니은 S3 0부터 3까지 둘러싼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뭐 아니 S 프라임 나왔으면 ST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대입해도 되죠 그냥. ET 상수인데 당연히 이게 0 넣으면 0이잖아요. 그죠? 0 넣으면 0, 상수항 0이죠? 예. 얘는 S0는 0이죠? 예. 무조건 한 거죠? 예. 0. 오케이? S0는 0이라는 건 바로 캐치하셔야 되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S3? 3 넣으면. 그럼 3 넣으면 어때요? 딱 없어지죠? 6이죠? 예. 니은까지 맞네요? 디귿이 문제네? 두 직선 도형의 넓이는 S4와 같다. 이걸 물론 계산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생각해봐. 다시 말하고 ST가 결국엔 뭐야? 이거 HT, HX 이거야 이거. 축이 얼마인? 축이 1인 1,1이죠. 얘는 2차 함수를 적분한 일이잖아. 뭐부터? 0부터 얼마까지? t까지. 근데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둘러싸인 부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2? 그럼 1, 2의 대칭은 얼마야, 여기가? 0인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세제? 2차 함수의 가장 중요한 거 뭐랬어? 대칭. 그럼 마이너스 2의 대칭은 누구야? 더해서 반 나눈 게 1이니까 더한 게 2가 나와야 되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2의 대칭이 어디냐고. 내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랬어? 대칭. 대칭을 찾아. 마이너스 2의 대칭은 어디야? 여기 어디야? 가운데가 누구야? 마이너스 2의 가운데 1이면 누구 언제 올려? 내가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뭐랬어? 대칭. 2차 함수가 왜 나온다? 대칭 때문에 나온다. 수능 시험에 2차 함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다? 대칭이야. 다른 이유가 없어. 물론 뭐 단순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거 빼고는 무조건 뭐가 중요해? 대칭이 중요해.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은 이거고요. 근데 마이너스 2의 대칭은 4고 2의 대칭은 0이잖아. 그럼 0부터 이거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랑 4 너무 적게 없나? 그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하는 게 어떻게 해서 당연히 대칭이니까 똑같겠죠. 이해돼? 굳이 계산해봐야 하나? 아니라고. 해설 보면 계산해놨는데 그냥 대칭이잖아.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었다. 송님 계산했지 이거? 말했어? 계산했지 근데. 물론 뭐 계산은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이것도 맞다. 그리고 뭐 그냥 갑시다. 오케이? 뭐 대칭이었잖아요. 그죠? 네. 1이니까 그죠? 2의 대칭은 0이고요. 그죠? 마이너스 2의 대칭은 4니까 이거부터 이거는 어때요? 똑같다라는 거죠. 대칭이니까.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틀린 사람 많은데 가장 원통한 문제 14번. 너무 원통합니다 이거. 솔직히 21, 22는 어려웠다고 다 꼽히거든 지금. 그건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해설도 안 할게요. 네. 근데 14번은 맞았어야 돼. 이건 물론 우리가 지금 수원을 좀 많이 들었죠. 한동안 모의고사 참여 안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제는 있잖아. 지금 시점부터는 본 수업보다 사실은 뭐 내신날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의고사 수업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일단 꾸준히 풀어야 돼. 그래서 기본 문제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 내 공부해서 하나씩 더 맞춰 나간다. 이런 발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사실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지금 배워도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안 되는 건 사실은 배워도 안 되는 거였다고. 뭐 해야 돼? 내가 뚫어내야 돼. 선생님은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야, 그냥. 숙제는 당연히 그걸 위한 기본 훈련인 겁니다. 알겠어요? 하다 말잖아. 그럼 안 된다고. 끝까지 가봐야 돼. 안 되더라도 내가 내 걸 끝까지 가봐야 아, 난 이 정도구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오케이? 하다 더 하면 되는 거였네요.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오케이?
끝을 봐야 돼. 무조건 끝을 봐야 돼. 되든 안 되든 끝을 봐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라도 이해해야 돼. 오케이? 자, 일단 14번 가겠습니다. 14번 되게 쉬운데요, 사실. 나 14번 풀이가 이게 다야. 보여? 나 13 풀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다 풀어. 답 나왔다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다야, 이게. 그림 똑바로 안 그렸지. 이게 풀이 전부 다야. 이게 진짜 내가 다 풀고 끝이야, 이게. 답 맞았어요. 너 너무 간단히 나와서 나도 확인해봤네. 뭐야, 이게. 자, 양수 A와 자연, 야, 바로 밑에 살. 긁혀, 안 긁혀? 시우야, 긁혔어, 안 긁혔어? 긁혔어, 안 긁혔어? 세진, 시험 틀렸어? 이거 긁혀야 돼. 이거 자연수를 줘? 바로 딱 긁혀야 돼. 그죠? 아니, 갑자기 평상시에 늘 틱틱거리는 남친이 갑자기 꽃을 사갖고 왔어. 그럼 어때요? 고마워가 아니고. 빨리 말해라. 뭔 사고 쳤어? 뭘 잘못했니? 이 태도. 갑자기 자연스러워 주잖아, 너무 친절하게. 의심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의심해봐야 돼. 이게 무슨 의도인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 의심해봐야 돼. 자, 에 대해서 x 0에서 2. 여기서는 뭐가 긁혀? 여기서 살짝 긁혔거든? 시우야, 뭐가 긁혀? 왜 둘 다 는이 들어있지? 약간 긁혀요. 한 주기 주려면 보통 어때요? 둘 중에 하나가 빵꾸여야 돼. 그래야 정확한 한 주기야. 근데 둘 다 는이면 어때요? 양쪽 끝점이 다 색칠이니까 주기에서 이 점 하나가 오버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홀수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이 점 때문에. 이 점 때문에 홀수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를 캐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 나오고요. 코사인 B 파이. 그러니까 계산은 이제 절대 계산 복잡하게 내지만 아주 이때는 문과 애들 내 생각엔 이게 진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통령님이 문과라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문과 애들 괴롭히지 마 이래 된 것 같아요. 정말이야 이거 내 생각이 아닐 것 같죠? 실제로 그런 경우 많습니다. 대통령님이라고 수준 높은 줄 알아? 똑같아, 사람 사는 거. 그죠? 왜 우리 문과 애들을 괴롭혀? 이래 된다고. 오케이? 또 옛날에 유명한, 지금의 국힘, 유해창이라고, 대법관 출신의 총재하시고,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 나왔던 분 있는데, 기자가 인터뷰하길래, 자네 어느 대학 나왔나? 저 고려대 나왔습니다. 요즘은 고려대를 나와도 기자를 다 하네? 옛날 사람들 그래요. 아무튼 갑시다. 0의 서연아, 긁혀 안 긁혀? 강조하는 거야? 긁힘을 강요하고 있어 내가 지금. 왜 긁혀? 그 서른 실근이 15개야. 왜 긁히냐고 이게. 세진? 긁혀 안 긁혀? 왜 긁혀? 왜 긁혀? 그래. 다시. 삼각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보통? 사인 어떻게 생겼어? 코사인 어떻게 생겼어? 그럼 보통 해가 있으면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고. 왜? 야! 보통 해가 있으면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어. 완벽한 한 주기가 들어가면. 근데 2개가 아닐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얘가 는이라서 이것도 는이고 이것도 는이면 이렇게 되면 몇 개 나와? 3개 나와. 오케이? 아니면 어떤 경우 있어요? 여기 1개고 요것도 1개고 요것도 1개죠. 얘는 오히려 둘 다 색칠돼 있으면 2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는 이 주기의 개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또 요거. 이렇게 되면 또 3개가 되죠. 홀수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홀수는 보통 어디서 생겨? 완벽한 한 주기가 들어있다면 극값, 그죠?
최대 최소 극값 아니면 이 주기의 시작과 끝에서 발생해. 물론 뭐 주기가 잘렸다 이러면 다르죠. 주기가 다 들어간다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15가 벌써 긁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뭘 생각을 해야 돼? 양 끝점, 시작점 아니면 주기가 뭐 반 잘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다를 수가 없어. 다른 게 없다. 다시 주기가 잘리든지 주기가 완벽한 한 주기가 아니든지 그죠? 다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요 시작점 그죠? 요거 아니면 극값들 그 다음에 요 시작점 이 세 군데 외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해됐어? 이해돼? 오케이? 진짜 이해돼? 물론 짝수일 수도 있죠. 두 개 들어가면 짝수로 다시.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무슨 함수야 이거? 코사인 함수잖아. 오케이? 정리 먼저 하고 갈까요? 코사인 이거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 쉽잖아 이거는. 코사인 b 파이 x가 뭐 2분의 1이거나 또는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a 플러스 2죠. 됐죠? 근데 문제가 a가 뭐라 했어? 양수로 했죠. 양수 이거 무조건 뭐야 이거? 이건 무조건 음수죠. 즉 2분의 1이랑 겹칠 리도 없어요. 됐어요? 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x가 0에서 2까지잖아. 그럼 b 파이 x는 0에서 근데 코사인 한 주기가 얼마야? 2파이잖아. 2파이가 딱 몇 번 들어가? b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뭐야? 아, 그래서 자연수 줬구나. 왜? b가 자연수가 아니면 중간에 가다 잘릴 수가 있잖아. 2b가 무조건 뭐 짝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b가 2분의 4이면 3파이까지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사실은 주기를 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b가 자연수였구나. 아, 그럼 이제 이건 약간 편한. 약간 거슬리고 있었는데, b가 그래서 자연수 나왔어. 오케이. 편한. 됐니? 조건들을 이렇게, 뭐랄까! 공격적으로 읽어야 돼.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그리고 내가 말했죠. 코사인, 사인, 삼각함수 방정식 웬만하면 뭐서 풀어라? 기본 그래프. 이걸 그리려고 하지 말라고. 뭘 그려? 코사인 x를 그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코사인 x를 그리는 거라고. 단지 범위를 어디까지? 0부터 얼마까지? 2b 파이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더 좋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볼까요? 네. 0부터 2, 뭐 4 해갖고 2파이 그죠? 네. 4파이 해갖고 여기서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푼 거야. 그러면 0에서 가고 뭐야? 그 다음에 코사인이죠. 1부터 시작해 이거 1부터 시작해서 그죠? 뭐 사실 이렇게 그려도 돼. 뭐 잘 그릴 필요도 없어. 가고 가는 거죠. 뭐 0 표시해 줄까요? 뭐 0 표시해 주고 3 표시해 주고. 됐어요? 자, 일단 2분의 1. 2분의 1은 당연히 몇 개씩 나와? 당연히 몇 개씩 나와? 2개씩 나와. 그죠? 주기가 몇 개야, 지금 얘한테는? 2, 하나, 둘 해서 여기가 몇 번째야? B번째잖아. 그죠? 그럼 2개씩 B개니까 여기는 2B개 나와. 됐니? 당연히 짝수라고. 그리고 뭐 얘가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뭐 겹칠 리도 없잖아, 이게. 오케이? 1 위에 올라갈 리도 없잖아. 됐어요? 근데, 그러면 얘랑 이거 나오는 해는 무조건 짝수개니까 코사인 이거 나온 해가 뭐여야 돼? 홀수개여야 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근데 홀수개 나올 수 있는 군대는 어디 있다?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왜? 이거는 색칠 있으니까 여기까지면 2개지만 여기까지면 3개고 4개, 5개 홀수개가 나올 수가 있죠. 이거.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거나 1이 되거나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됐어요? 근데 얘가 1이 될 수 있니? 뭉수잖아. 1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이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한 개씩, 한 주기마다 몇 개씩 있어? 한 개씩 있죠. 주기가 몇 개 있어? B개 있잖아. 몇 개 있어요? B개 있잖아요. 그럼 합치면 몇 B요? 3B개가 얼마? B 구했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2a는 a 플러스 a는 얼마? 설명해서 그렇지 푸는데 이거 진짜 1분도 안 걸렸다. 다시 뭐에서 제일 긁혀야 돼? 왜 개수가 홀수야? 혹시 주기가 잘리나? 양끝점인가? 사인이면 딱 가운데 이건가? 0인가? 이런 것만 따지면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포인트 찾아야 돼? 차함수가 왜 b가 차함수 나왔지? 아, 한 주기 온전하게 주려고. 그죠? 주기가 b에 들어가 있구나. 이해돼? 됐어요? 14번 거저먹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여러분 코사인 자체에 좀 자신이 없었으면 어쩔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15번. 이것도 사실은 되게 쉬웠습니다. 쉬운데 이게 풀이가 단데? 이게 다야 푼 게 답 나왔어. 답을 의심했네. 아니 이게 여러분인데 이거는 좀 뭐랄까 우리 수능각 하던 거 약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이번 문제는 열심히 뭐 푸는 거를 능력을 보지 않았어. 계산 복잡한 거 있었어요, 사실. 상황이 어떤지를 잘 파악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면 안 돼. 내가 개념을 따지는 거 있잖아. 이거라고. 연속이 뭐라 했어? 이게 개념이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죠? 놀랍죠? 인간이 된다니까, 승훈아. 이건 뭐라고? 이런 걸 진짜로 이걸 물어봤다니까? 이 15번 정확히 뭔지 알아? 상황이 이런 게 그래프 모양이 어떠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거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풀면 못 풀어, 이거. 오케이? 봐봐요. 일단 상수항이 0. 0,0 지나간다는 거죠. 3차라고 나왔어. 차수가 나왔네? 식을 구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피해. 이게 되도록 하는 모든. 그러니까 이게 같지 않은 전부를 다 해봐야 뭐밖에 없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모든이 뭔 소린지 알아야 돼. 모든이 뭔 소린지 알아야 돼. 이게 안 되는 모든 경우에 이거라는 건, 그러면 나머지 이 경우. 그러니까 P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P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네들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뭐만 파악하면 돼? 얘네 둘이 언제 같은지, 언제 다른지만 파악하면 돼. 이건 뭐야? 절대값의 정적분이야. 이건 뭐야? 정적분한 거의 절대값이야. 오케이? 이거 기획서 사장님 말투인데? 멋지다 신세계. 멋진 신세계. 기획서 사장님 말투가 이런데요. 너 이러지 마. 이런. 오케이? 오늘이네요. 어제 조금 재미없었고, 저번 주 갑자기 신입사원 강의자가 엄청 재밌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로 바꿨어요. JTBC. 자, 갑니다. 네. 난 그 웹소설 읽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거거든. 자, 갑니다. 쓸데없는. 다시. 세진아! 절대값 한 거의 정적분하고 정적분 한 거의 절대값은 뭐가 다른 거야? 언제 다른 거야? 그럼 못되는 거야. 이게 비슷하게 뭐가 있었어? 속력의 정적분하고 위치, 그거에 비슷한 거라니까, 이게. 수은이는 알아, 이거? 이 둘의 차이를? 절대값 한 거의 정적분하고 정적분 한 거의 절대값 같은 거야?
상수항? 상수항 뭔 상관이야? 그럼 뭐가 문제가 돼? 아이! 뭐가, 이걸 파악하면 끝나는 거라고. 다시. 절대값 항구의 정적분. x 주기에 다 올려갖고 정적분 한 거잖아. 그 다음 뭐예요? 정적분 항구의 절대값. 이게 언제 같고 언제 다르니? 잘 생각해봐. 언제 같겠니? 잠깐. 그럼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서 내가 몰랐잖아. 그럼 스텝 1 어떻게 보면 돼? 잠깐만. 양수에 있으면 어떻게 되나? 양수면 절대값에도 그대로잖아. 정적분한 거나. 오케이? 정적분한 걸 잡으면 어때요? 당연히 똑같죠. 즉 fx가 계속 뭐면? 계속 양수면 이 p에서 p 플러스 3까지 계속 양수면 이건 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계속 음수면 어떻게 돼? 계속 음수면. 계속 음수면 절대값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정적분 하라니까 요 넓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이거랑 어때요? 똑같고요. 오케이? 정적분한 거. 정적분이면 이거 음수값이 나오겠죠, 이거? 이거에 절대값 하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어때요? 똑같겠잖아. 뭐야? 계속 양수거나 그래프가 계속 양수거나 계속 음수면 어때요? 당연히 어때요? 똑같아. 이해가 돼? 근데 중간에 막 바뀌면 절대값은 어떻게 돼? 절대값은 이렇게 해서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가 되잖아.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 넓이 값이 4고 이 넓이 값이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절대값의 정적분은 얼마야? 7이잖아. 7. 오케이? 근데 그냥 정적분함. 이게 4면 이건 얼마겠어? 정적분함.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그냥 정적분함 어떻게 했어? 마4에 3이니까 얼마 나와? 마1에 뭐 해야 돼? 절대값이니까 뭐가 나와? 1이나 둘이 어때요? 다르잖아. 이게 거속시 할 때 많이 했잖아, 이거. 위치의 변화량 이런 거 하면서. 위치의 변화량하고 이동거리 그 차이. 그거라고 지금. 위치의 변화량은 뭐야? 그냥 정적분이잖아. 오케이? 이동거리는 뭐야? 절대값의 정적분이죠. 속력의 정적분. 즉! 결론은 뭐야? 이게 되는 모든 게 이거라는 건 P가 0, 3 사이에서 뭐예요? 반드시 뭐가 fx가 부호가 바뀐다. 이 범위에서는 절대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라고. 이거면 이 문제 다 풀었어. 이렇게 간단합니다. 다시 볼까요? 문제에서 봅시다. 지금 상수항이 0이야. 0,0을 지나가. 여기를 지나가. 0을 지나가요, 지금. 그리고 잘 봐. 0이 안 들어갔잖아. 그럼 0을 한번 넣어봐야 돼. 이거 아니니? 0을 한번 넣어봐요. 0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0부터 3하고 0을 넣어보면 뭐예요? 0부터 3이잖아. 즉 0에서 3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0에서 3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됐니? 그 다음에 3 넣어보자. 3에서 6 사이도 어때요? 이제 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3에서 6 사이도 부호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부호 바뀌면 안 되고 여기서 부호 바뀌면 안 돼. 근데 어때요? 3 이상이잖아. 근데 이게 계속 커져도 3부터 6 또 부호가 바뀌면 안 되고 3.1, 6.1 계속 부호가 바뀌면 안 되면 그럼 3부터는 전부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이거는 이게 0일 때 생각해보면 0. 그죠? 0부터 3이잖아. 그럼 조금 더 작아져도 P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전부 부호가 바뀌면 안 되니까 이 적분이. 그럼 뭐 마이너스 1부터 2도 부호.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여기서 적분 구간이 이렇게 바뀌어도 어때요? 부호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호가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즉 어느 기준으로? 3을 기준으로 이쪽에서도 절대 부호가 바뀌면 안 되고 이쪽에서도 절대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됐니? 아! 근데 또! 뭐예요? 요거 기준으로 어때요? 0, 3에서 조금 1에서 4까지 1에서 4. 요 사이에선 부호가 어때요? 반드시 바뀌어야 해요. 그럼 어디서 바뀌겠어?
3에서 바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항상 0,0 여기 지나가야 돼. 여기서 안 바뀌려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중근이어겠죠, 중근.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겠어? 이거 아니면 이거겠죠. 다 풀었죠. 이게 다야. 그래서 이제 부호만 몰라. 이걸지. 부호만 몰라요. 그래서 뭐 fx는 그 값도 얼마야, 여기? 2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도 이해가 쉽게 됩니다. 나는 뭡니까? 똑같잖아. 가를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했을 거예요. 가를 이해 못하면 난 절대 이해 못하죠. 네. 똑같아집니다. 0부터, 아이고, 이씨.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 빨리, 끝내자, 빨리. 자, 0부터, 네. 3까지 절대값, fx와 q랑, 뭐예요? 0부터 3까지, 네, 전체 절대값이죠. 네. 똑같은 거 나죠. q네, 더하기 q. 이게 되도록 하는 모든, 똑같죠? 얘도 모든이야. 그러면 반대로 뭐예요? q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q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둘은 어떻다고? 같다고. 이해됨? 다시 봅시다. 그러면 0일 때 생각해봐. 0일 때 오히려. 0일 때. q가 0이면 0부터 3까지 절대값 한 거. 뭐야? 절대값 한 거에 정적분. 이거 절대값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 만약에 이 모양이라면, 올라가고 정적분 하면 그냥 이 정적분 값이죠,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해도, 그냥 정적분 하면 음수값 나올 텐데, 절대값 하면 마이너스 N이니까 어때요? 0일 때 되는 거 이해돼? 오케이? 0일 때 되는 거 이해되죠? 그 다음 뭐가 돼도, 1, 2 돼도, 1만큼 올려도. 야, 그러면 이제, 얘는 아니겠죠. 얘는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1만큼 올리는 거 어때요? 1만큼 올리면. 이거잖아. 그럼 그 사이에서 부호가 바뀌든 안 바뀐다고. 얘는 부호가 안 바뀌잖아. 다 위잖아. 상관없을 거라고. 여기서 할게요. 얘를 1만큼 올리면, 얘를 1만큼 올렸을 때, 또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럼 1만큼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1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되겠지. 이 사이에서. 0하고 3, 4에서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된다고. 그래야 같다고. 아까 이거 한 거. 절대값의 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절대값이 같으려면 중간에 부호가 바뀌면 안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1 이상 올리면 또 이제 부호가 안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고. 그럼 여기가 얼마란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끝. F2. 그럼 2는 얼마나 돼? 마이너스 4A인가? 네. A 얼마? 네. 다야. F6? F6 하면 되죠. F6은. 네. 이게 다야. 됐니? 이 문제는 뭐라고? 명백하게 절대값의 정적분하고 정적분의 절대값이 뭐가 다른지 그것만 잘 구분하고 이 개념적으로 잘 정리되는 사람만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요. 이게 모르면 방에 손 못 대는 거죠.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같으려면 부호가 안 바뀌어야 된다. 이게 다르려면 이 사이에서는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 Q가 0에서 1 사이에선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러면 조금 올렸을 때 0.1만큼 올렸을 때 부호가 바뀌어야 돼. 그럼 이 모양밖에 안 되죠. 이 모양은 정확하게는 뭐야 이거죠. 내가 잠깐 이 모양. 이 모양은 조금 올렸을 때도 부호가 안 바뀌잖아. 0에 3 사이에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 모양만 된다고. 얘가 양수겠네? 이 됐어요? 그리고 1 이상 올리면 어때요? 또 부호가 안 바뀌어. 그러면 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1만큼 올라가면 이제 x축 접하니까 더 올라가는 건 부호가 안 바뀌잖아. 그러면
그냥 정적분 해서 절대값 하나, 절대값에 정적분을 똑같다고. 이해됐습니까? 이 문제 뭘 물어봤어? 절대값의 정적분, 정적분의 절대값이 언제 같고 다르냐를 구분하는 거였다고. 다른 부분이 어때야? 서로 부호가 다를 때, 바뀔 때가 다른 거잖아. 이해가 됩니까? 그 차이를 딱 물어보고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사실. 이거 뭐 열심히 풀어서 푸는 거야, 이거? 풀 게 뭐가 있어? 풀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어떻게 풀어? 이걸 어떻게 풀어? 그냥 캐치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거 되고 되니까 0, 3 사이에서 부호가 안 바뀌고 3에서 무조건 부호 바뀌어야 되고 이 뒤로도 부호가 안 바뀌네? 근데 0에서 0이야? 그럼 접해야 되겠네. 첫 번째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는 요 2대1 하시고요. 오케이? 아니면 미분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똑같죠, 그죠? 절대값의 정적분, 정적분의 절대값. 역시 뭐예요? 되는 건, 그럼 1 이상 올리면 무조건 플러스인데, 요 사이에서 올리면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값이 얼마겠구나? 마이너스 1이겠구나. 1만큼 올리면 이제 부호가 안 바뀌겠네. 끝! 내리는 건 당연히 돼. 이해됐습니까? 1이 쉬웠다. 그 다음, 20번. 20번 틀린 사람은, 이건 안과에 가셔야 돼요. 이건 수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마 20번 맞았어? 그죠? 20번. 야, 내가 진짜로 이게 20번 풀이에 다야. 근데 정말로 있잖아. 너무 쉬워 보여서 그래프도 안 봤어, 그냥. 빈칸만 따라간 답이 나오던데? 승훈이 그렇게 안 풀었어? 아니, 이건 20번은 여학생이 이건 맞은 사람은 맞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서 수학 점수를 하나 까야 돼요, 지금. 알았어요? 틀려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맞든 틀리는 의미 없네. 이거 말도 안 돼,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딱 여기부터 시작하면 돼, 그냥. 알파, 베타, 세제곱이 1이래. 그럼 뭐야? 그러면, 뭐예요? 베타 세제곱이 알파분의 1? 그죠? 이거. 그 다음에 밑에 임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좀 밑에, 바로 밑에 줄에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래? 0이래. 그럼 베타는 뭐야? 베타는 3알파잖아. 그리고 m이 뭐래? m이 알파분의 베타래. 잠깐만, 베타가 뭐라고? 3알파인데? 3인데? 가 3이고. 그죠? 그럼 m이므로 그 다음 다 써있어. 베타 4제곱이 m, 알파, 베타, 세제곱, 이게 뭐래? m이 왜 이런지 몰라, 아무튼. 그냥 그렇대. m이 뭐야, 이게? 3이잖아. 그럼 베타는 뭐야? 3에 4분의 1제곱이요? 나 구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한참 하더니 다를 구하래. 다가 뭔데? 한참 보니까 마이너스 1에, 그죠? 로그 m의 베타 돼 있잖아. 그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m이 뭐고? m이 3이고 베타는 뭐야? 3의 4분의 1제곱이야. 그러면 4분의 1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1이니까 4분의 1 빼기 1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3? 네. 3의 4분의 1. 오케이? 이게 다잖아. 뭘 하래? 가나다 PQR의 제곱을 구하래. 곱한 거. 그럼 P가 얼마야? 3이었고 Q는? R은 이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올릴게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4분의 되죠? 네. 그죠? 마이너스 어떻게 제곱하면 없어지고요. 그죠? 그럼 16에? 그죠? 3의 2분의 1 제곱에 제곱하면 뭐야? 그냥 3인가요? 네. 답은 48. 그래프 어쩌고저쩌고 몰라. 필요 없어. 그럼 설명만 따라가도 답이 나오던데. 그렇게 했죠? 이건 약간 잘못된 문제예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이 답을 맞췄다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뭘 해야 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오케이? 뭘 해야 돼? 용모의 개념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을 다시 이해하셔야 돼. 잠깐만, 수곡선 fx, gx가 있고요. 위에 점이니까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놨다. 오케이? 그래서 양쪽에 대입해가지고 식을 만들고 이렇게 했구나. 이걸 오히려 하셔야 돼. 알겠어요? 너무 간단해서 이건. 그 다음에 21, 22. 그래 이 두 문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우리 인간 해석왕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 보시고요.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하지 않을게요. 자, 몇 가지 정리.
잠깐 10분 쉬었다가 원래는 개발 상담하려 했는데 꼭 문제가 너무 간단해서 교재 다 갖고 왔니?